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람 작가네 집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귀요미 도리가 없어요. 우리 귀요미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이 집의 인간이 장시간 외출을 하느라고 우리 도리가 다른 데 가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맛있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성신당에 가서 이 통을 들고 가서 씨앗바타를 사고 또 옆집에 있는 부티크에 가서 또 다른 통을 들고 가서 조각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보람 작가네 집에 왔고, 제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보람 셰프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죠. 녹음기를 켜기 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근황 토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모르는 사람이 여럿 만났잖아? 그리고 세 분은 나는 이거가 처음이고 나머지 분들은 작년, 재작년 뭐 두 번 이상의 경험이 있어. 한 해 이상의 경험이 있어. 그래서 자기들 노하우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선생님이 자기가 작년에 해보니까 좀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게 뭐 차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는다고 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지가 길게 시간이 나니까 서로 조금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더라. 서로가 아니고 자기는 불편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오늘은 커피를 살게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첫 만남이었는데 우리 중에 한 분이 첫 만남이니까 제가 오늘 커피를 살게요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모임 장소에 세 번째로 갔는데 그 두 분이 먼저 만나가지고 커피를 사려고 걸어 나가는 순간 나를 만났어. 그래서 커피를 사겠다고 하는 분이 선생님들 제가 오늘은 커피를 살게요. 지금 커피 좀 사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선생님이 커피를 사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그러니까 제가 좀 말리려고 했는데 어리버리 하다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이러고 내가 아니 선생님이 왜 커피를 사요? 그냥 마실 거면 각자 사든지 아니면, 그리고 저는 안 마셔도 되고 우리가 그 대관료 안 내는 모임 할 수 있는 안녕 라운지에서 만났거든. 그리고 선생님 커피를 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만날 것도 아니고 맨날 만날 건데 선생님 맨날 커피 사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난 좀 약간 따지면서 말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하면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 그 도자 하시는 선생님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뭐 여러 가지 안건 어느 날 모일까 뭐 할까 이런 걸 다 정하고 나서 그 2번째로 오셨던 선생님이 2번째. 저 이거에 대해서 다과 같은 거를 앞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은 다과비가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정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자기 리더 선생님이 리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돈 더 받는 거라면서 다 커피를 샀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불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n분의 1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1번 선생님, 맨 처음에 오신 리더 선생님과 맨 나중에 오신 4번 선생님이 정업계 그렇게 하는 거 좀 싫은 눈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서 그러면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 회비를 쓸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것도 복잡하고 그냥 이제 그 2번 선생님은 그냥 그때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냥 다 n분의 1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정없는 게 싫은 우리 1번과 4번 선생님은 아니 그냥 돌아가면서 하루는 내가 내고 하루는 내가 내고 하루는 내가 내면 안 돼요? 이러니까 또 우리 2번 선생님이 아니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는 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청국장 샀는데 어떤 선생님은 스파게티 사고 좀 더 비싼 거 사면은 그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 1번 선생님은 아니 리더가 돈을 좀 더 받는 게 그냥 그런 거에 좀 해야 돼서 그런 거라고 자기도 생각한다. 그냥 자기는 좀 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렇게 막 사주고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내가 거기서 또 강력하게 한 말이 음료를 사주고 밥을 사주면 사준 사람한테 권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 근데 내가 그건 좀 후회하긴 했어. 이렇게 너무
너무 비일상 용어를 내가 써버린 거지. 나는 이런 얘기를 일상에 쓰니까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막 웃고 그 의미가 뭔지를 막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약간 당황하면서 그 돈 낸 사람의 말을 좀 더 따라줘야 되고 뭐 그런다는 뜻인가요?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데 이번 선생님이 자꾸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누가 밥 사주고 이런 거 그럴 때 잘 얻어먹고 좋아한다. 그리고 뭐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조금 버는 사람한테 밥 사주는 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또 우리 사부 선생님이 저도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고기 구워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국수 삶아주고 이런 거 나눠 먹고 이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 이번 선생님이 약간 미술하시는 분들이 약간 퍼주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자기 리더 선생님도 미술 하시는 분이어서 그랬던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4번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 근데 막 사주고 이런 마음 제가 사주고 싶고 나눠 먹고 싶고 이런 마음 제가 이해하지만 안 친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막 주고 막 그러는 건데 나눠 먹고 싶은 건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그 귀여움이 뭔지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좋고 이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이 뭔지도 알겠어. 그냥 자기 있는 거, 자기 원래 먹는 거 그냥 나눠 먹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식비를 뭐 돌아가면서 사되 뭐 6천 넘지 않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너무 깐깐하니까 그러지는 말고요. 아유. 그냥 자연스럽게 하되 그냥 n분의 1로 합시다. 각자 내는 걸로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야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서 만나면 음료를 아니 그냥 각자 사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 음료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2번 선생님과 나는 자기 텀블러에 자기 음료를 갖고 온 상태였어.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음료도 좀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럼 음료는 자기가 갖고 오든지 알아서 사 먹든지 알아서 하고 식사는 먹으면 n분의 1로 합시다. 그러고 정리가 됐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웃으면서 전 도시락 싸올래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막 인상 쓰면서 막 찌르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그랬는데 사실 난 농담이기도 하고 농담이 아니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냥 그런 뭐 음료값이나 식비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1번 선생님은 그날 5번 선생님이 뭐 일정 때문에 못 왔다. 근데 5번 선생님이 우리는 제일 어린가 봐. 몰랐는데 이제 뭐 이 선생님 알 수도 있잖아. 리더니까. 그래가지고 5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어리시니까 그런 게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야 그냥. 언니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은덕하고도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막 사주고 싶어 한대. 이 사람도, 이 1번 사람도.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나는 나중에 약간 조금의 후회를 했지. 그냥 권력 이런 말은 쓰지 말걸.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원래 밥을 사주고 그러면 밥 사주는 사람한테 권력이 생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거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약간 피곤하고 무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보일 필요는 없었는데. 그리고 송부영이 우리 약정서에 나와 있는 예술인들한테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것 같은 문항을 작년에 한번 건의했었대.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도 건의하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문장이 빼자고 할 게 아니라 예술인도 재단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재단도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동등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약정서 안에 진짜 재단이 엄청 예술인을 생각하지 않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중간에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기업이 안 한다고 하면 그 사업 그냥 그 자리에서 X야. 나머지 기간 예술인 월급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몇 번 안에 그 기업이 안 한다고 하면은 예비 기업을 붙이지만 그 예비 기업 매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만약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잖아? 그럼 그동안 예술인은 월급 활동비를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만 명시돼 있고 재단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 거지. 그리고 50% 이상 이후에 제 기업이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끝이라는 거야.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뭐 예술인을 분산시켜서 한 팀씩 넣어가지고 어떻게라도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게 예술인의 그거를 보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급하게라도 예비 기업을 모아가지고 짧은 단기 프로젝트라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정상화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런 문항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약정서 얘기 나올 때 막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 막 얘기해서 제가 사실 신청서에 신청할 때 신청서에 주민번호 있는 것도 뭐라고 해서 막 따졌었거든요.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 약간 뭐 싸울 때 같이 가셔야겠네 막 이러면서 까다로운 스타일이시네 약간 이런 얘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묻어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이 1번 선생님, 4번 선생님 저는 불의를 보면 참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2번 선생님이 정말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자기는 그 자리에서 파르르 떨면서 싸우는 스타일이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많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좀 각각 다른 사람이어서 좀 재밌구나 그 생각은 했어.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에너지 너무 많이 쏟고 싶지 않고 사사건건 가르치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미 어저께 한번 가르쳐 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필요한 얘기니까 하지만 그냥 다른 얘기들 그냥 평상시에 막 메뉴 정하고 막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그냥 말했지 저는 면은 싫고 밥 먹을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팔고 밥도 파는 집에 갔는데 이 1번과 우리 4번 선생님은 면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그런 게 쌓이는 것이 좀 피곤하고 싫고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는 식당 한가해졌으니까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가서 한가하니까 이럴 땐 가서 각자 먹으면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바쁠 때야 나눠서 하지만 그냥 우리 1번 리더 선생님은 그럼 제가 계산하고 뭐 저한테 입금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런 건 나쁘지 않지. 거 보내면은 그냥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산서에서 내가 먹은 거 10,000원만 결제해도 되거든. 총 40,000원 나왔는데 내가 10,000원 결제하고 이 사람이 10,000원 결제하고 해도 되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엄청 번거롭지. 너네가 해주시면. 근데 그때는 완전 한가한 시간이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그런 것까지 또 구구절절 얘기하면 또 나 너무 피곤한 사람 되니까 그냥 되게 가만히 있었어. 잘했어. 그리고 카페에 갔을 때는 우리가 가까운 데가 스타벅스밖에 없어가지고 스타벅스에 갔는데 어떻게 주문할까요? 막 그랬는데 우리 이 4번 선생님께서 사이렌 오더로 하면 편하니까 사이렌 오더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다 그거는 각자 주문하는 게 됐지. 근데 카페 같은 데는 각자 주문하면 되고 그렇게 따지면 식당도 마찬가지야. 사이렌 오더가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셀프 하는 데는 그냥 내 거 내가 주문하고 내 거 받아와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주 다음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모임은 우리 4번 선생님 공방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재밌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고 커피 내려와서 마시는 거 나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리에 커피 내려서 가거나 커피 내릴 수 있는 걸 가져가거나 해서 막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밥을 나눠 먹는 거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것도 그런 정도의 마음이겠지. 그래서 또 너무 그런 걸 정색하면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권력관계가 생기니까 난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너무 좀 무섭게 말한 것도 좀 그렇기는 했지만 어쩌겠어. 근데 그렇게 말해야지 좀 조심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가 생길 것 같기도 해. 옛날에 내가 회사 다닐 때 나랑 같이 일하는 직급은 같았는데 우리 회사가 체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팀장을 안 달아줘서 이거 왜 안 달아줬어? 직급을 왜 안 달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의 직원이 4명이야. 센터장, 팀장, 나 그 친구였는데 원래는 내 친구도 바닥이 왜 팀장이 아니에요 이러는데 얘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센터장 팀장 달고 있어서 절대 팀장을 달아줄 수 없지 나한테. 팀장이 둘일 순 없으니까. 그리고 이 팀장이 일을 안 할 수도
그 자기 팀장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는 1년 차인데 나는 막 7, 8년 차야.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 상사 같은 사람이잖아. 사실은 동료지만 상사 같은 느낌이 사람이잖아. 그리고 나는 언니들한테 밥 얻어먹고 이러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밥 사주면 막 좋아서 얻어먹고 이랬거든.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내가 막 가끔 밥을 사고 막 싶기도 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알려줬지. 저는 아무한테나 밥 살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밥을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런 관계가 설정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헉, 너무 맞는 말이지. 나는 그 전까지는 돈 아끼는 것만 훨씬 더 중요한 입장이어서 나한테는 나는 돈을 안 벌고 안 쓰고 어떻게든지 얻어먹고 살아보는 실험들을 몇 년 했으니까 나는 누가 사준다고 하면 언제나 땡큐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어떤 권위를 내가 주지 않거든. 우리는 동등한 관계다. 내가 너한테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다라는 관계가 있었지만 이 친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일단 상황 자체가 나는 훨씬 선배고 이래서 저는 누구가 함부로 밥을 자기한테 못 사주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뭐 상사는 그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갑만 던지고 가라 막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 근데 지갑도 던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지갑을 던지고 가면은 그거 자체로서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권력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하면 상관없지. 근데 개인 카드면은 그 사람한테 권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게 엄청 인상적이어서 이 우리 1번 리더 선생님이 음료를 사겠다고 할 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럼 권력이 생긴다.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난 사이고 너가 리더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면 왜 리더가 그런 걸 사면서 왜 자기가 그런 역할이라고 자처하는 건지 모르겠네. 리더가 할 중요한 일은 더 많아. 어레인지하고 그치. 기획하는 일을 충실해야 되는데 그니까. 왜 밥 사는 거에 집중을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많은가 보죠? 밥 사는 걸로 약간 퉁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불안한 거야 나는. 밥 사는 거에 집중하고 딴 거 이상 대충 하려나?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기획의 어떤 주도자라고 하는 것까지를 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최소한 일정 잡고 막 재단이랑 기업이랑 연락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와 업무가 많잖아. 그리고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을 품은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잘 조정하는 것의 역할일 테니까 그런 거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 돈 20만 원 더 받는다고 그걸로 뭐 밥 사고 차 사고 할 일이야. 그래서 내가 막 정색하면서 저 20만 원은 그 돈으로 다 쓰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그만큼 더 하니까 더 받는 건데 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리더가 훨씬 힘든 일인데. 그리고 다들 말하는 거 리더 되게 힘들 거고 조율한 힘들어? 나중에 눈물 날걸? 조율하는 진짜로. 과정에서 피곤한 일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헤이즐넛 같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커피 내리고 있는데 베트남 커피라서 좀 진하고 헤이즐넛 향이 있고 그 연유 타먹는 그런 동남아 스타일 커피 있잖아요. 그건 거지. 그래서 로부스타 온도랑 아라비카 온도랑 섞여 있다고 하더라. 그거는 그나마. 아이스로 마시고 싶은데 아이스가 없네. 아이스로 마시고 싶은데 아이스가 없다. 편의점 갔다 오세요. 갔다 와도 되죠. 혼자 얘기하고. 그럼요. 저 집에서도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아이스를 이거. 마시고 싶어서 아이스 이거. 사러 갔다 온다고 합니다. 이거 좀 먹고 있어? 그러면 이걸 마요네즈한 고민을 거랑 해야겠다. 빵에 수분 들어간 맛이 너무 없어서 예쁘다. 지금 먹어야 돼? 얼른 먹어. 알았어. 그러면 이걸 끄고 잠깐 먹고 있어야겠어. 응. 커피를 내려주셔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녹음을 공들여 했다고 대충 하지 뭐. 맛있는 먹는 소리가 들어와요. 먹어야 되죠.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응. 내가 이거 방금 너가 얼음 사러 간 사이에 껐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네가 왜 껐어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켰어 바로. 이런 또 측면을 볼 때 나는 정말 귀가 얇구나. 이 앨범에 대해서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 내가
이사 오면서 큰 테이블 갖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 테이블을 그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작업대를 사서 쓰고 있는데 테이블보를 덮어놨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살 때 엄청 예쁜 나무 원목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산 거다. 안 까봐가지고 안 보였겠지만. 근데 엊그저께 내 친구 2명이 와가지고 뭐 하다가 이걸 딱 펼쳐보더니 계속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만지면서 나무를 식탁보 테이블보를 딱 벗겨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나를 이렇게 딱 쳐다봐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나무 샀는데 덮어놓고 하나도 나무가 안 보이죠? 내가 먼저 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니까요. 자기네 집은 그냥 다 펼쳐놓고 나무 그대로 쓴다. 뭐 상처나고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이거 보고 싶어서 이거 산 건데 천으로 덮어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가 집을 떠나자마자 식탁보를 다 벗겨가지고 원목이 드러나게 해놨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그 나무 테이블을 엄청 심사숙고해가지고 내 친구랑 둘이 같이 골라서 샀거든? 그래서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설치하고 나자마자 바로 내가 발리에서 사온 엄청 화려한 프린트에 그걸로 딱 덮어버리는 걸 보고서는 그렇게 화려한 걸로 다 덮어버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고 이게 너무 화려한가? 이러면서 그냥 무지에 그 지금 깔려있는 면인지 만지 하여튼 무지에 그걸로 깔았거든. 광목. 근데 내가 어저께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덮었다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이제야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그렇게 예쁜 걸 골라서 샀으면서 오자마자 천을 덮어버리길래 참 자기 주장이 확실하네. 그래 속으로만 생각했대. 근데 자기는 나랑 친하니까 말을 더 안 붙이고 싶어가지고 엄청 새빨갛고 화려한 그 발리 프린트를 내가 맨 처음에 덮었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화려한 걸 덮네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이거 너무 화려한가? 그러면서 광모로 덮었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그 말은 기억나. 내 친구가 나는 네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나는 그때는 내가 맨 처음에는 그 화려한 프린트를 덮고 싶었는데 내 친구가 너무 화려하다라고 한 말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친구가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줄 알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주 초기의 마음에는 저 예쁜 나무를 왜 덮을까 이런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어저께 친구가 다녀가서 안 예뻐서 바로 벗겼다라고 하니까 진짜 귀가 얇다 이러면서 그러게 난 너무 귀가 얇고 아니야 수용하는 폭이 넓은 거지. 아니 근데 근데 그 테이블을 맨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좋고 예쁜데 그냥 좀 그게 또 아깝기도 하잖아. 내가 귀가 얇다 혹은 남의 말을 듣는다의 에피소드는 저의 표지 에피소드와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책 표지가 나왔어. 책 표지가 나왔고 전문 MC다 전문 MC. 책 표지가 나왔고 그 책 제목을 정할 때 이 편집자가 어떤 제목 안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냥 문장형이거든?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가 제목이야. 그래서 나쁘지 않고 이왕이면도 귀엽잖아 단어가.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간 출판인이나 혹은 저자 사이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게 제목형을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나는 뭐 하기로 했다. 이런 문장형 제목이 많아서 약간 유행에 편승하는 것 같은 좀 마음이 있어. 좀 싫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빼고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하면 어떠냐 라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말투가 중간에서 이거 밥 먹었어? 이렇게 막 말을 끊는 것도 좀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는 했습니다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우리 옛날에 해시태그에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랑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딱 선언하는 해시태그랑 왜 우리는 이런 선언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경어를 쓰냐 이런 말도 생각나서 이 책의 내용이 되게 발랄하고 유쾌하고 선언하는 내용이고 나 집 산다 나는 나다 막 이런 내용인데 너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가 좀 조심스럽지 않니? 그냥 집을 사기로 해서 끝나면 어떠니? 라고 이제 편집한테 얘기했다. 그랬더니 뭐 일리 있는 말이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문장형이 더 낫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면서 나한테
사기로에서 끝나면 그냥 약간 이게 사기처럼 들리기도 하니까 전세 사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그냥 네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되게 조심스럽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리진 않는 것 같다. 우리 다른 책들에도 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제목형 책들이 있다. 그래서 뭐 괜찮으시면 우리는 이걸 계속 하고 싶다. 사내에서도 이런 입장이다. 근데 네가 영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메일이 왔어. 근데 이제 내가 그 전에 원고를 고치고 말고 주고 받으면서 내가 쓴 원고를 편집자가 고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완전 다시 써준 적이 있거든. 그러면서 내가 네가 애써서 너의 편집자의 기술적 역량을 발휘해서 애써서 고쳐준 거 알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막 이렇게 쓰진 않았고 너의 역할과 일을 존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 사람도 나한테 보낼 때 내 원고가 막 파헤쳐져서 기분이 나쁠까 걱정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다시 보낼 때 얘가 한 작업을 다시 뒤엎어가지고 보낸 거니까 나도 좀 조심스럽지. 그러면서 내가 거기다 썼거든. 우리가 되게 소통도 잘 되고 서로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지만 이거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거니까 하기 힘든 얘기를 만약에 뭐 해야 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현명하게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먼저.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 원고가 이 친구는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이가 좋은 편이야. 근데 이제 제목을 정할 때도 이 친구가 똑같이 그 말을 한 거야. 우리가 이 제목권을 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잘해봅시다 라고 왔는데 내가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냥 상처받았어? 혹시? 아니 상처 하나도 안 받았고 그냥 나는 그냥 근데 이제 그러고 보내고 나서 내가 혹시 약간 상처받은 사람처럼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것처럼 들렸을까봐 또 마음에 걸린 거야. 혼자 왜 그래 진짜. 근데 나는 그렇게 썼어. 그냥 알겠다 그런 입장이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막 내가 뭐 죽어도 이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게 있지 않다. 그냥 뭐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기로 해서 끝나면 약간 사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서 그리고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그냥 이 제목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다 이런 마음이어서 그렇게 써서 보냈거든. 그 뒤로 뭐 얘기는 안 왔어. 근데 나중에 그렇게 그냥 흔쾌히 대답해 주셔서 되게 좋다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제 표지 시안이 왔어. 표지 시안 예뻐? 좋아? 내가 보여줄게. 지금 숨 쉬고 있어? 선풍기 좀 더. 아니요, 괜찮아요. 올려볼까요? 나의 그 애청자인 나의 친구가 정말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다고. 너무 박진감 넘치고 좋아. 흥분하면 막 그렇잖아. 이게 표지예요. 어, 그래서 네. 그냥 색깔도 그냥 상큼하고 선명하고 그냥 그 타겟 독자층에 맞춘 귀엽고 좋은 표지야. 그래서 네. 좋아. 그래서 막 네. 어떠시냐 네. 의견 있으면 달라는 거야. 네. 근데 표지 디자인이야말로 내가 의견을 낼 게 뭐 있냐. 아, 이게 완전 전문가의 영역이지. 그래도 제목은 그래도 나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제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야 내가 무슨 그런 과장님처럼 야 여기 이 노란색이 더 진했으면 좋겠어. 아니지 그렇게 의견 주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 진짜 그 과장님이네. 이런 느낌이네요. 제 책이랑. 그래서 내가 너무 좋고 네. 귀엽고 네. 약간 돌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좋다. 네, 맞아.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 같고 가지 귀엽고 그리고 색깔도 약간 라임 레모네이드 색깔이어서 연상돼서 나중에 그걸로 재밌는 뭐 굿즈나 이벤트나 이런 거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또 막 좋아하는 거야. 그 표지에 대해서도 태클 없이, 그러니까 태클 없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흔쾌히 넘어가 주셔서 고맙다고 해서 아니 보통의 저자들은 되게 막 까다롭게 그런 과장님 같은 의견을 내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그래서 내가 그 제목 때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게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여기다가는 구구절절 막 내용을 쓴 거야. 내가 이게 디자이너의 일이고 편집자의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더 다 할 수 있겠냐. 당연히 물론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의 뭐 생각에서 나오겠지. 이거보다 만약에 더 좋은 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나는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잘 지나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이게 중간에 뭐 간지는 아니고 장 바뀔 때 들어가는 종이에 이게 가제가 집구하기 모험이어서 어드벤처 오브 뭐 홈무빙 이런 식이었는데 홈무빙이라는 단어를
얘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하우스 헌팅으로 바꿨어. 그래서 이게 다 적절한 단어로 바꿔야 되고, 나는 책에 쓸데없는 영어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그냥 아이콘처럼 이미지로 쓰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그게 막 정말로 의미화가 확 되는 방식으로 쓰여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쓸 거면 콩글리시 쓰지 말고 절대 제대로 된 영어 써야 된다. 네. 잘 알아보고 해라. 맞아. 라고 해서 알아봤고, 나도 여기저기 내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그 패트릭이랑 물어봐가지고 하우스 헌팅이 실제로 쓰는 말이래. 막 집 구하러 다니고 계약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기도 하잖아, 단어 자체가. 하우스 헌팅으로 했어. 그런데 지금 표지에도 영어가 있잖아, 바이가 여기에 요소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편집자님은 내가 영어 쓰는 거 싫어하니까, 아니 여기에 바이가 들어간 이유는요 제목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주고, 혹시 이 사기로가 치팅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아무런 의견 없고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뭐 작가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의견 냈다가도, 그 제목 의견 냈다가도 그냥 저는 황희정승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황희정승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얘기가 오간 적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거 올 때 내가 이 바이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워 하시길래, 네, 편집자님 내가 황희정승이지 흥선대원군은 아니잖아요. 바이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냈죠.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책은 어저께 인쇄소에서 감리 보고 왔다고 인쇄소 인증샷 보내줬어, 편집자님이. 감리라고 하는구나. 그 색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봐야지. 이걸 대량으로 찍기 전에 이게 별색이어가지고 따로 색을 맞춰야 된대, 조색을 해야 된대. 현관 같은 거는 좀 특별하다고 그래서 하대. 감리 가서 보고 지금 책 찍고 있고, 네네. 다음 주에 책이 나오고요. 빨리 나온다. 그렇죠.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저는 출간 기념으로 뭐 기념이 하나요? 사은회 할 거예요. 엄마 재밌겠다. 6월 4일 일요일이에요. 선생님도 오실래요? 잠깐만요. 날짜가 왜 불길하지? 근데 어디로 할 거야? 코너샵에서 하지. 근데 막 출간 나 안 돼. 나 여행 가야 돼. 왜 6월 4일이야 왜? 책이 나오고 나서 너무 오래 뒤에 하면 안 되고, 너무 바로 책이 지금 언제 올지 손에 들어올지 잘 모르고, 코너샵 일정도 봐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북토크나 행사는 몇 안 할 시에 할 거야. 건데 몇 시에? 12시부터 8시 사이에. 근데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오면은 그냥 얘기하고 노는 거야. 그러려면 최소한 1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덕이가 되는 날로 잡았고, 가 시간 되는 날, 뭐 다른 일요일과 6월 4일 중에서 물어봤더니 6월 4일 된다. 그래서 6월 4일이야. 책? 나한테는 안 물어보냐? 선생님 집에만 있잖아요. 아 내가 여행 가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그래. 그리고 막 우리끼리 뭐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만나서 파티하는 게 아니고, 이 그날 행사의 취지는 출간 기념 사은회야. 그동안 내가 나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좋아하는데. 이왕이면 직접 드림, 오시면 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에 은덕 부영도 나오고 의도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보람 같은 경우는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어쨌든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니까 책을 줄 거야. 책을 줄 건데, 내가 원래 책을 다 파는데 이번에는 책을 줄 거야. 그래? 그냥 그러고 그냥 싶어. 받아도 이런 되나? 이런 마음이야 이번에는. 그래서 제목도 사은회야. 그래.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책에 나오는 내 친구들이 많은데 대전에 안 살거든. 근데 뭐 대전 아니 뭐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올 리가 없잖아. 그 2시간 행사하겠다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름 그렇게 걸어놓고 한다고 하고, 혹시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보고 책 사러 갈까 이런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대전에 빵 여행 오면서 온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12시부터 8시까지 은덕이랑 앉아서 놀고, 손님 없으면 은덕이랑 놀면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북토크나 이런 거는 잡히면은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도 마케팅 부서랑 우리 편집자가 저자님 뭐 북토크나 그런 행사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내가 해야죠.
무조건 많이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 거예요.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혹시 뭐 원하시는 조건이 있냐, 시간이나 해서 내가 다 맞추겠다. 당연하지. 내가 다 맞출 거고 일인데. 무대를 기다리는 아이돌의 마음으로 내가 뭐든지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첫 번째 책 나왔을 때는 그 직장인이었거든. 그래서 도서전을 하는데 저자가 와가지고 약간 이벤트 형식처럼 일일 판매원처럼 독자님 오시면 사인도 해주고 책도 팔라는 거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바로 물어봤잖아. 돈 주나요? 주나? 안 줘. 돈 주나요? 바로 돈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전 안 가요. 내가 그랬어. 어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그랬나 봐요. 직장인이어서 월급이 나와서 그랬나 봐요. 아니 그리고 그때는 약간 돈 안 받고 함부로 일해주는 것에 대한 저함이 우리가 있잖아. 당연히. 그치. 그럼 차비도 안 주나? 차비도 안 주지. 그게 공식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서울이면 그냥 가지, 서울 사람들은. 근데 나는 지역에서 가는 거니까 차비가 막 3, 4만 원 드는데 그러게. 돈을 안 줘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다음엔가는 그냥 나도 재미삼아서 한번 가고 싶어서 갔어. 그러면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를 내가 절대 안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 있었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최대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팔고 행사 뭐든지 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지금. 나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 팀에서 뭐 연락이 왔길래 다 할 수 있다, 다 할 거고 대전 아니어도 된다, 전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갈 거다. 당연하다. 기회만 달라. 그리고 이게 S24랑 뭘 할 수도 있대. 그러면 우와. 책이라고해서도 나가고 싶다. 거기서 독서 팟캐스트 같은 걸 하거든. 근데 이제 나가. 아무나 나갈 수는 없겠지. 나가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어?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혹시 내가 막 나서고 말하고 이러는 거를 저할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나 다 할 거다. 너무 절실한 마음이다. 당연하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작업자는 언제나. 그니까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행사 같은 거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책이 내가 뉴스레터 보내면서 어떤 주변의 많은 도움과 힘으로 이 일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나한테 좀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책을 좀 고마운 사람한테 사은회처럼 일부는 주고 나머지는 선물하고 나머지는 다 잘 팔아보자. 그렇게 내가 생각을 또 하면서 또 근데 그 중에 일정 누군가는 나 샀다, 살 거다, 책은 원래 사는 거다,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고 한 권 더 사서 네 친구 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그런 원고도 썼네요. 아름답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획돼 있고, 네. 지금 출판사에서는 마케팅 행사가 어떻게 잡힐지 네. 뭐 아직 답이 오진 않았고 저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입니다. 잘했네. 최선을 다해야 돼. 정말.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마케팅 부서에서 따로 합시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책은 난 한 번도 안 그랬거든. 진짜? 그러니까 책이 출판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든 책에 다 힘을 줄 수는 없으니까 힘주는 책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뭐 힘주는 책으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어서 난 너무 부러운데? 할 난 내가 것이다. 전시하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치, 상황인 그렇겠지. 거야. 그래서 나는 누가 이제 뭐 해준다고 하면 나를 신경 써서 그러니까. 그럼 근데 이거는 출판사랑 나랑 동업자 관계잖아. 이 사람 난 동업자도 없어. 그러니까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우린 동업자가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너가 혼자 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한 배를 탈 기회라도 생기면 그치. 좀 좋겠어. 그래서 좀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한 배를 탈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진 거잖아. 근데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작업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자기는 나 혼자 내가 이렇게 간다. 근데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의 억울함과 그런 게 있어. 이 타협하지 않겠노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후려침을 많이 당한 차라리- 경험이라던가 혹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다칠지언정 내가 공격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누구나 그러니까. 사라지면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정말 뼈를 깎겠다는 심정으로 하겠는. 그러니까 제 초기엔 정말로 딱 어떻게 돈도 안 주면서 나를 불러서 뭘 할 생각을 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따끔하게 가르쳐주는 내가 그래서 그럼 안 된다고 항상 나는 얘기했어.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한다. 얼마 줘? 너 그거야?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 무조건 가. 기회 있으면 다 가.
무조건 등장해. 음. 네가 등장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으니까. 맞아.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 뭐든지 잡아야 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업무를 하나 마쳤고요. 아우 잘했네. 네. 훌륭하네. 멀티가 되는지라. 이거 재밌다. 뭐가요? 오늘따라 재밌네. 또 없어요? 아 그 표지 관련해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야. 그 식탁보 덮었다고 한다는 거 뭐 집 이사할 때 우리 집 같이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런 친구가 팟캐스트도 다 듣거든. 그러면서 표지도 내가 표지를 받았는데 나도 이 표지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표지 나왔다 좋다 이렇게 말할 친구가 걔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뭐 책을 만드는 애들이면 같이 막 얘기할 테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아니 별로 없는 게 한 명도 없지 지금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표지가 나왔다고 보여줬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어떻게 중요한 의미인지 알만한 사람도 이 친구 정도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친구 보여줘서 이 친구가 상큼하고 예쁘네 그랬는데 나는 뭔가 더 호들갑 떨고 싶은데 더만 구체적으로. 혹은 그냥 내 친구가 호들갑 많이 떠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글쓰기 모임이나 책 만들고 싶어하는 작가 동료들 친구들이 막 있어. 막 단톡방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책 표지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가 어떤데 저떤데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동료가 없잖아. 근데 그것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동료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는 것 같아. 누가 있어?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저자가 자기 책 나왔을 때 표지를 뭘로 정해야 될지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지 편집자랑 너무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팟캐스트나 북토크 행사에서 이 제목을 내 친구 누구가 아이디어를 줘서 정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네? 나한테 물어봐. 커버는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해줄 수 있겠지만 근데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치. 그리고 내가 집을 구하기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뭐 표지가 어떻게 했어. 그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약간 이것도 약간 이상적인 무언가를 꿈꾸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아까 저기 요리 이렇게 하면서 밥하다가 막 떠들었잖아. 근데 약간 또 이상적인 나도 생각을 했어. 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바닥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공용 거실 같은 데서 바닥이 막 떠들고 나는 이렇게 요리하고 둘 맛있는 거 먹는 걸 이렇게 준비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친구들끼리 그냥 한 건물에 살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지. 네. 그 생각을 또 했어. 이상적인. 그렇죠. 그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언젠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시골 마을에 나이 5, 60대 되시는 여성 세 분이서 단독체 하나하나 살고 마당만 공유하는 집. 그런 집 있어요. 진짜 막 그 기사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존나 좋다. 여성 공동체의 약간 대안처럼 많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약간 공동육아 하는 사람들이 집 같이 지어가지고 층층이 모여 살고 1층에서 애들 다 같이 보고 뭐 이런 집들도 되게 여러 개 있고, 이제 그런 집을 세우면서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들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으로 세워진 게 막 성미산에 있었는데, 그게 어떤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서 집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사람 막 뽑고 너네끼리 잘 지내봐라 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맞아. 친구들끼리 살아야 돼. 근데 친구들끼리 살려면 만약에 뭐 너랑 나랑 뭐 몇 명 모아서 건물을 사야 되잖아. 뭐 우린 돈이 없잖아. 막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종류의 대안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주에서 좋아하는 비비 여성생활 공동체 비비 협동조합 언니들이 비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여성 노년 공동체 주택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 그런 데가 있대. 그냥 아파트 같은 데인데 여성 노인이 읽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1층에 공용도 있고 그냥 옆집 이런 데 다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어떤 규율이 있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무엇. 그래서 그 비비 언니들은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의 장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나는 조만간에 오픈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다 익명으로 들어와서 그 여성 병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공유하는 방. 대전? 어. 그러면 좋죠. 그거랑 약값 같은 거 공유하고 보험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좋은 병원. 그리고 뭐 무료주차 이런 거. 실용생활 정보. 그런 게 난 너무 필요해. 그리고 약간 그걸 해서 엑셀화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엑셀화 시켜서 다시 또 맵화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맵화를 시켜서 다시 홈페이지화 시키면 그치. 찾기가 쉽겠지? 그치. 맵. 내가 유성 온천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거든? 유성 온천? 선생님 온천 좋아하니? 나 유성 온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다녔는데? 유성 호텔 온천? 내년까지만 한대. 목욕탕도 있잖아. 목욕탕 10,000원. 왜요? 왜 내년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된 호텔이잖아. 그래서 내년까지만 한다고 써있더라. 거기 말고 다른 온천들도 좋아하는 데 있어? 뭐 계룡 스파텔도 있고 뭐 다른 호텔도 있고 여러 개 있던데? 나 근데 유성 호텔 거기밖에 안 유성 가봤어. 호텔 거기밖에 안 우리 가봤어? 어렸을 때 응. 우리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거기 가가지고 응. 다 목욕해. 응. 우리 5명이잖아요. 목욕하고 거기 앞에 거기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 거기서 밥 먹는데 나는 항상 물만두를 먹었네. 난 그게 근데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년 4월까지만 한다고? 한번 얘기해야겠다. 계룡 스파텔도 괜찮나? 근데 목욕탕 안 간 지 오래돼서. 그래서 근데 왜 사랑하기로 했어? 내 친구가 와서 막 잠깐 이렇게 좀 몸 봐주면서 내가 안아파 선생님한테 다니니까 그것도 계속 다니는데 온천 가까운데 온천 자주 가서 몸 담거라 몸 이완시키고 그러는 거 엄청 도움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래 온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지난 주말에 설마 패트릭이 온천 문화 축제 뭐 이런 거 한다고 주말에 거기에 막 TP 쳐놓고 행사했어. 뭐 허브 체험 행사도 하고 그림 하는 것도 하고 내 친구가 그 송바 친구이기도 하고 내 친구이기도 한 부산 친구가 아로마 테라피스트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를 해서 그 동네에 가본 거야. 그래서 이 동네 그냥 차로 한 30분 넘어가니까 되게 멀게 느껴져서 잘 안 갔었거든. 심정적 거리가 있어서. 근데 한번 가보니까 올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쌓인 거지. 그리고 그때 마침 고윤수 씨가 페이스북에 자기 유성온천의 일제시대 유성온천의 개발과 어쩌고 저쩌고를 논문을 쓴 게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어.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유성온천이 다가오고 있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월요일날 유성온천을 갔어. 가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유성온천이 그 유성호텔 온천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온천을 원래 좋아하거든. 일본 가서도 노천탕 좋아하고 찜질방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유성온천 그래서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하는데 온천 리스트나 온천 지도 이런 게 뭐 나눠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눠주는 거야. 뭐 어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온천들을 다니면서 월간 온천 이런 걸 좀 해야겠어요. 이 온천이 어디가 좋고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으면 난 어디를 좋아하는지 수온은 어떤지 그 바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수온과 그냥 소금과 그 물의 밀도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정성적 평가만 하려고요. 왜요? 정량적 평가가 있어야 정성적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또 그렇게까지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 사람 대충 못하게 하네. 그래서 월요일은 온천. 진짜? 그런 계획을 세워봤네요. 어머나. 안 귀찮나? 근데? 넌 귀찮지? 난 귀찮아. 나는 왜 거기까지 가? 씻으러? 씻으러? 그치. 귀찮은데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게 나는 온천지도도 정말 없네. 대전 온천지도 없어? 유성온천이 그렇게 온천으로 유명한 데인데? 전국 온천지도만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온천지구. 뭐 그리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 월간 온천을 해야겠다. 하세요. 재밌겠다.
월간 원천, 월요일엔 원천. 월요일엔 유성 원천. 아주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오는 것이 귀엽네요. 오, 물방울 잘 나와. 그리고 말도 월간, 그러니까 앞에 이응이 오잖아. 월간, 유성, 온천. 귀엽죠, 선생님? 빨리 귀엽다고 해줘. 알겠어. 그리고 월요일에 원천. 월요일에 온천. 음. 월이랑 온이랑 무슨 상관이야? 동그라미 들어가잖아. 동그라미.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음으로 연결하고. 그럼 시작하는 거야? 나는 거기 할 줄 알았는데 콩나물탕? 아, 콩나물탕. 내가 콩나물탕도 좋아. 그런데 콩나물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어.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걸로.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의 콩나물탕의 유래? 내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을까? 근데 유래라기보다는 그 사장님이 만든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매주 뭐 목요일마다 콩나물탕을 먹고 미가국처럼 막 한다. 그런데 맛있긴 한데 그냥 미가국처럼 매번 그런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어. 어떤 불씨가. 그러니까 맛있고 좋은데 아직 불씨가 타오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온천을 제가 타올랐다. 약간 어떤 그 동시성의 운명 같은 만남. 왜 하필 사람이 이때 온천이 유성 온천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항상 이성적으로 느끼다가 묘하게 어딘가 뜬금없는 갑자기 운명 타령하고 특이해. 운명처럼 다가오는 온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거를 온천이 설명할 때 운명처럼 다가왔다고 얘기할 거야? 운명도 동그라미네요? 당신은 왜 온천에 대해서 그러나요? 운명처럼 다가왔달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니 그건 신기하긴 하잖아. 그 타이밍에 고윤수의 논문을 봤어. 그 논문도 2019년 논문이야. 지금 써서 릴리즈 한 게 아니야. 2019년 논문인데 내가 그래서 받아서 지금 읽어보려고 받아놨어. 아, 그래? 2019년 논문인데 뉴스에 들어갑니다. 그 일본에서 번역되어서 이제 나왔다고 그 소식을 알린 거야, 페이스북에. 그래서 고윤수에 이런 논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솔바 패트릭과 내 친구까지 해서 유성 온천 문화 축제라는 걸 했고, 그리고 내 친구가 와서 막 몸을 좀 만져보다가 유성 온천 좋더라. 너 유성 온천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모래 몸을 담거라. 지금 3연타가 왔잖아요. 온천. 실리콘볼? 그래가지고 가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이럴 갔어. 때는 따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네. 바로 바람에 휩쓸리는 것이죠. 네. 물결에. 그치, 온천이니까 물결이네. 저는 그 내 책에도 그냥 어떤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바람에 그냥 휩쓸려서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일 때가 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온천의 물결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넘실넘실 흘러왔죠. 그리고 월요일에 온천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나니까. 월간 유성 온천, 월요일에 온천. 해봐요. 궁금하긴 하다. 나는 온천 지도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네. 아니 그 유성구청에는 원천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던데. 우와! 중요하니까 이 이름에 온천이 들어가는 과가 있어. 우와. 그런데 온천 지도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 되면 전화해보자. 유성구청에 전화해보고 그 자료 같은 거 좀 받아보려고. 지금 전화해봐. 궁금한데? 뭘 궁금해? 온천 지도가 혹시 있나요? 응. 온천 지도가 있나요? 해보죠. 해보세요. 재밌다. 고! 유성 온천 전화번호 유성구청 유성구청 전화 한번 해봅시다. 유성구청 온천과 같은 거가 있겠지. 부서 안내. 온천은 없는데? 무슨 온천 리스트 관광과였나?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온천 시설팀이 있네요. 그래, 있어. 네,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42. 예, 안녕하세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 유성구에 온천이 많잖아요. 유성 온천 지구에. 혹시 온천들 뭐가 있는지 뭐 지도나 리스트나 그런 홍보물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 아니, 바꿔주셨어. 이게 다 숙박 안 하고 그냥 온천만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되게 오래돼서 좀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데랑 되게 최근에 지어져서 시설이 좋은 데랑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선생님 혹시 노천탕 있는 데도 있어요? 아, 그 유성 불가마 사우나 거기요? 온천수 사용 없어 여기인가요? 그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아, 온천공은 온천이랑 다른 거. 제가 이렇게 막 여쭤봐도 되죠? 죄송해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온천공은 온천을 뽑아내는 그 구멍이라고 해서. 아, 바로 온천을 끌어올린다. 온천물을 바로 끌어올린다. 원천수다. 네. 선생님 혹시 온천 지도가 뭐 관광 리플렛처럼 딱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온천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종류별로 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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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다. 너무 잘 됐다. 아무것도 없네. 당신이 하면 되겠다. 아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11개? 지금 전화로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 좋은데? 약간- 엄청 친하다. 아 이분 찾아가 나중에 이름 알아놓지. 아 이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맨 처음에 말을 해주셨나? 안 해주셨나? 전 잘 모르겠다. 기다려봐. 음. 조립도에서 찾아보자. 너무 재밌다. 아니 나는 전화로 지금 몇 군데 알려드릴까 이게 너무 재밌는데? 무슨 그러게. 114란다. 무슨 서비스 고객센터도 아니고 그러게. 약간 우리는 문서로 얘기할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다운받으시면 된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게. 재밌다. 너무 신난다. 막 이런 게 약간 마음이 동해. 막 하고 싶어. 막 해봐. 재밌겠다. 없잖아. 데이를 위해서 해봐. 데이를 아 그리고 위해서.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왜 없어? 근데 홈페이지엔 되게 애매하게 나와. 그러니까 나도 이걸 봤는데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한눈에 그려지지 어. 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리스트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온천공이 다 뭔 말인지 보자마자 알겠냐고. 그러게. 너무 재밌네요. 무슨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지도 한 장 만들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되겠네요 선생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로컬 컨텐츠 지원 사업 같은 거 다 받아야겠다. 지금 커먼즈 필드에서 로컬 출판물 뭐 지원 사업 이런 거 하거든. 너무 좋은데? 응. 해봐. 알았어. 거기다 하지 말고 시청에다가 얘기해. 뭐라고? 나 글 쓰고 글 읽는 출판사인데 당신네들 이거 온천 지도도 예산 없다면서. 있으면 홍보물 제작할 예산 있으면 같이 하자. 뭐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려면 일단 파일럿처럼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갖고 들고 가야지. 근데 관광 홍보물 제작하는 업무가 있어요? 아니 뭐 시청에 당장 찾아가지 말고 그냥 하다가 이제 시청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래. 돼. 땅 사업만 주력하지 말고 좀 두루두루 개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 선생님이 또 옆에 있으니까 지금 전화해봐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게 뭐랄까 거센 물결로 제가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었으면 안 했을 거거든. 왜?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나는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할 준비 하기로 결심하고 네. 할 준비를 하고 이제 전화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옆에 있으니까 바로 했다.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신난다. 몇 분이나 했니? 또 할 프로젝트가 또 생겼네. 그러게. 약간 그러니까 미가옥 때는 미가옥 하면서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으로 쭉 했고 지금 콩나물탕이나 뭐를 해야겠다라고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몸이 슛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온천은 그냥 이거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죠. 좋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재밌고요. 노천에 있는 조격탕이 있네. 그 유성 온천 지하철역 근처에 조격 체험장이 있어. 그 일본 온천 마을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아 좋아. 알겠고요. 재밌었고요. 오늘의 수학.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일단 끊어요. 아니 끊는 게 아니고 그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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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